안녕하십니까. 박준서TV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골 텃세와 인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원생활을 위해 시골로 이주하고자 하는 분들이 텃세에 대한 고민 때문에 선뜻 나서질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는 가끔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심각한 텃세를 견디지 못해 전원 생활을 포기했다는 분들도 많다고 하니까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 여주살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그 텃세에 대한 오해와 시골살이 인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아마 시골살이를 생각하거나 텃세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에게 다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보통 외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 시골살이 텃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텃세인지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째,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그 금전적인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텃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로,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데 그 전에 살던 곳에서는 흰 투명 비닐봉지에 플라스틱이라든가 병, 캔과 같은 것들을 분리수거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배출해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새로 이주한 마을에서는 이 캔, 페트병, 병 같은 것들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배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텃세라고 생각이 드나요? 세 번째는요. 마을에서 꽃 가꾸기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이를 그 꽃 가꾸기 하고 있는 부녀 회원한테 이주민이 그 꽃이 많다고 하면서 그 꽃 몇 송이 가져가겠다고 할 때 부녀 회원이 안 된다고 이제 거절을 합니다. 이랬을 때 부녀 회원이 텃세를 부리는 걸까요? 네 번째로는요. 담장 사이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담을 넘어서 원주민의 마당에 나뭇잎이라든가 그 꽃잎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상대의 마당이 지저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원주민이 그 나무를 옮겨달라고 한다든가 그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이건 텃세일까요?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민의 토지였지만 과거부터 이미 사용해 오던 그 길에 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매설되어 있었겠죠. 이걸 원상복구해 달라는 그 토지 주인의 요구를 받습니다. 이거 텃세일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참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만일 이 모든 것을 텃세로 생각한다면 오늘 영상을 들은 이후로는 텃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텃세라기보다는 텃세처럼 느껴지는 오해에서 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텃세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텃세라는 것은 먼저 자리 잡은 사람이 나중에 그 뒤에 온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특권의식이나 업신여기면서 위세를 떨기도 하고요. 괴롭히는 것. 이것을 이제 텃세라고 말하는데요. 앞에 다섯 가지의 이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텃세는 어떤 모임이나 직장에서 그리고 조그만 지금 이 마을 같은 곳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저도 여주살이를 하면서 느낀 경험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 중에 저를 업신여기는 듯한 행동을 하거나 위세를 떠는 사람을 접했을 때인데요. 이때 정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자식이 텃세 부리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순간이지 지속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접촉을 안 하고 지내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가끔 접촉을 하더라도 그냥 무시해 버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에 이해는 보통 터세 아닌 터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이유를 이해하거나 좀 생각을 바꿔본다면 아마 터세에 대한 그 불편함이나 두려움 같은 거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발전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골은요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놓고 살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데 그 규칙이 나한테 정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면은 터세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골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마을에 그 이주 전에, 그 이주하기 전에 그 마을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의 규칙은 규정을 정해놓고 그 문서화한 것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앞선 예에서 특히 마을 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사실 제가 경험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는 그것을 텃세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은 그걸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발전기금이 갖고 있는 그 명분 때문인데요. 그것은 시골 마을의 인프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 주민들의 그 노력과 비용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혜택을 아무런 비용과 노력의 투입이 없었던 그 이주민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런 인프라는 마을 내의 도로, 농수로, 지하수, 농로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해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골 마을 내의 도로라든가 보통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라는 거 있죠. 마을 주민들의 개인 토지가 어떤 정부나 지자체의 그 보상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황도로라고 해서 그냥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입장에서 마을 도로를 외지인이 아무런 노력이나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보상 심리 같은 것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발전기금 명목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맞느냐 하는 얘기죠. 정당하냐? 과거에 어찌되었든 현재는 공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도로의 법적 토지주 입장에서 그 이해가 좀 안 되겠죠. 아니 내 땅인데 전체 원주민들의 감정을 고려해 보면 또 그 원주민의 이야기가 또 잘못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공적인 도로이기 때문에 과도한 발전기금을 요구받았을 때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에게는 이런 문제가 지나쳐 심각해지면 그 마을에서 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해결 방법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경우에 협조함으로 인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심각한 갈등으로 그 시골살이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근데 다행히 최근에 기농 기촌 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된 거로 개정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제가 이분들한테 귀농 귀촌인들한테 정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 법이 발의됐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법이 법이 발의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만, 그 마을 현재의 상태는 어떤지 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제가 사는 여주에서 7년여를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마을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 생활 규칙이 이제 바뀌는 문제, 분리수거에 대한 이야기 앞서 했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이걸 텃세를 부려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텃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주민이 이주민을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주민한테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규칙을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주민 입장에서는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느냐? 뭐 문제가 없는 일을 이걸 텃세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텃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규칙에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주민이 바른 어떤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그 시골에는요, 꽃이든 농작물이든 좀 풍부합니다. 이게 풍부하다고 그래서 그걸 쉽게 생각하는 외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가져가겠다든가 또 몰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본 적도 있는데요. 이 농산물이든 꽃이든 간에 뭐든지 좀 풍부하다고 해서 내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쉽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옳은 행위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고추 하나라도 남의 농산물 같은 것에 욕심을 내거나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텃세 부린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장 사이에 그 이웃 간에 벌어지는 이제 갈등이 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있습니다. 저도 제 이웃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그 남의 땅에 뭔가 침범을 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리를 이제 찾고자 했을 때 그걸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텃세 부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원주민이 됐든 이주민이 됐든 상대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주민이 시골 살려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자이든 타이든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텃세에서 비롯되었든 오해에서 비롯되었든 문제로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이 시골 마을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사전에 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특히 이제 금전적인 문제와 걸려 있는 것들이요, 이주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마을 발전기금 같은 거, 그런 것들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민감하고.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른 일반적인 생활 규칙은 마을 규칙에 따라주면 됩니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그에 상하는 어떤 불편함이 자기 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 터세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본다면은 그 시골살이 정말 인심이 굉장히 좋거든요. 행복한 시골살이 전원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시골살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그 터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시골 인심이 내가 겪어보고 있지만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예? 농촌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시골 농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텃세라고 생각하는 걸 극복하고 내가 행복한 시골살이를 하고자 한다면 그게 마음이든 물질이든 먼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이런 어떤 생활 패턴을 만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상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골살이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